인식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반석의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어떤 것도 이 반석의 기초를 흔들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고 새로운 것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많은 실험이 있었지만 이 기본적인 진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기본이 되는 이 진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이 깊은 확신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반증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식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개개인의 의식 상태가 형태를 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잠시 동안 머문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조건과 환경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먼저 바꾸지 않는 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세상을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관찰자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지 말해보라 하고 주의 깊게 여러분의 대답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면서 많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잠재의식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겠습니다. 사전에는 잠재의식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의식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의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의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영역에 관한 정의입니다. 오늘날의 정신과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창조적인 힘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재의식의 활동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재의식에 먼저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지배를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이라 부르는 것이고 다른 이들은 무의식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총체적인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잠재의식은 그 내부 구조에 따라서 외부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것에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실체이고 형태를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외부 세상은 잠재의식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잠재의식을 유일한 실체라고 합니다. 이 깊은 곳의 내부 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객관적인 외부 세상에도 그것과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재의식과 접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외부 세상은 잠재의식의 뜻대로 결정됩니다. 인간에게는 창조력이 있어서 그 자신에 맞춰 외부 세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깊은 영역에 접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꿈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깊은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깊은 영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이 신비로운 깊은 영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고대인들이 진정한 궁극적 실체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를 이용해서 발견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관찰해서는 관찰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마음에 관한 설명도 마음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깊은 영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상상력을 이용하자고 말했을 때에도 그것은 상상력이 그 자신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상상력이 상상력 자신을 잘 관찰하게 하고 그 관찰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면 여러분은 주인공이 바로 상상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폭군 중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 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범죄자, 가난한 자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자는 모두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비난을 하지 않고 대신에 용서의 팔을 벌리고는 고귀한 생각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모습을 최상의 모습으로 상상하고 나를 둘러싼 세상에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주변 세상을 묘사할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눈에 보이던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던 한 번도 흔들렸던 적 없는 반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론을 꼭 테스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이 이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으로 이 이론이 옳다는 것을 오히려 밝혀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이로운 의식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실체이고 어떤 것을 취하냐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그 선택하는 모든 상태는 다 옳지만 그 선택에 우리가 관여하게 되면 실행되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묘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자, 당신은 이제 세상을 그런 모습으로 봐야 할 겁니다. 지금 묘사한 상태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상태 안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현실로 굳어져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지 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눈을 통해 봐야 할 세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세상이 머지않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 이론은 끼워 맞추기 위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서 도출된 이론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나를 원하는 상태 안으로 계속해서 옮겨와 충분히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 상태를 차지해 나간다면 그 순간 그 상태는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진실된 이론을 가지게 됩니다. 의식은 개인마다 다르고 통제할 수 있지만 잠재의식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용하며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이성적 사고와 귀납적 추론을 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느낌을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 외부 세계로 구현합니다. 이렇듯 창조의 과정은 생각이 선행되고 느낌이 그 뒤를 잇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로 마무리됩니다. 생각은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잠재의식의 인상을 각인시킵니다. 느낌이 수반되지 않는 생각은 잠재의식의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느낌이 수반되면 그 생각은 느낌이 좋든 나쁘든 아니면 그저 그렇든 느낌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밖으로 표현됩니다. 느낌은 생각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느낌을 통제하지 못하면 잠재의식은 아주 쉽게 원치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느낌을 통제한다는 것은 느낌을 억누르고 억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으로 이끄는 느낌만을 상상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느낌의 통제는 충만하고 행복한 삶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법칙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이 법칙을 위한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느낌은 잠재의식의 인상을 각인하며 느낌은 그보다 더 강력한 상반된 느낌으로 상쇄되지 않는 한 밖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현재의 소망을 그렇지 않다보다 그렇다의 상태로 느껴야 합니다. 감각이 선행되어야 현실화가 이루어지며 모든 현실화의 바탕에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분과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느낌과 눈에 보이는 세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느낌의 필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우세한 느낌은 몸에 틀림없이 흔적을 남깁니다. 감정의 불편함, 특히 감정의 억제는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후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은 질병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느끼고 상상하고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느낌이 변하면 모든 표현과 행동도 변합니다. 느낌이 변하면 운명도 변합니다. 모든 창조는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당신은 잠재의식의 영역, 다시 말해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나 뜻밖의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행운과 불행 또한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인상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사람을 따지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느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실로 느끼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느낌이 진실하다면 잠재의식은 느낌을 따릅니다. 잠재의식이 가진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사실로 생각하고 느낀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세상에 구현할 것입니다. 느낌은 당신의 삶을 설계하고 느낌이 변하면 당신의 삶도 달라집니다. 잠재의식은 인상을 받으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밖으로 표현합니다. 느낌이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기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잠재의식에 들어오면 잠재의식은 그 느낌을 하나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곧바로 외부 세계 혹은 현실의 곧대로 표현합니다. 잠재의식은 인간이 가진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념이 이롭든 해롭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아주 세세하게 세상에 드러냅니다. 원하는 상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소망을 이루었다고 느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목표 자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표현 방식이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맞닥뜨릴 어려움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낌이 어떻든 느낌은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깁니다. 따라서 어려움이나 장애 혹은 목표의 지연을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특성상 당신이 그것을 요청했다 생각하고 목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받아들여 그것을 외부 세상에 구현해냅니다. 잠재의식은 창조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절대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생각에 형체를 부여할 뿐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인 느낌에 따라 생각을 밖으로 표현합니다. 절망적이거나 소망을 이룰 수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에 실패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인간을 충실히 따르지만 그렇다고 그 옛날의 하인과 주인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잠재의식은 인간을 섬기며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충실히 형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강요를 매우 싫어하며 명령보다는 설득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종이라기보다 사랑받는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망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생각은 오직 느낌을 통해서만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그래야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라고 인정하기보다 내 삶이 이래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둘러대는 편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며 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내면, 다시 말해 잠재의식에서 비롯됩니다.